세포의 발견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할게요. 좀 전에 또 두 번째 시간 놓고 한 걸 다시 들어보니까 또 볼륨이 너무 작네. 나중에 뭐 프리미어에서 좀 올리던가 할게요. 오랜만에 녹화하니까 뭐 여러 가지 실수가 많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요 세 개의 명제 있죠. 이 슈반이 만들었던 명제 첫 번째,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생리적 단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포는 혼자서 존재하기도 하고 생물의 몸을 이루기 위한 구조 단위로도 쓰인다. 그리고 세 번째를 갖다 바꿨다고 그랬죠. 슈반의 세 번째가 틀려서 요 피르호 의사 선생님이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부터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세 개의 명제를 고전적인 생물학의 세포 이론 세 가지 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현대의 세포 생물학 좀 더 많은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개념에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었겠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드디어 21세기 현대의 세포 생물학자들이 출연하는 건가? 제 만화에 출연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현대의 세포 이론 첫 번째 명제, 뭐 이전의 명제와 비슷한 명제죠, 그죠?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생명체는 없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생명체인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일단 뭐 제 의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바이러스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저 위에 있는 애들은 뭐 이거 동물의 뭐 섬유화세포, 결합 조직에 있는 섬유화세포를 제가 그린 거고 동물의 상피세포를 그린 거고요. 근육세포를 제가 그린 거죠. 다세포 생물을 이루는 세포들이고 우리 같은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 즉 세포 하나가 독립적인 생물이란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사실 이 첫 번째 명제는 우리 상식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교수님 아무리 들여다봐도 세포는 보이지 않는데요. 제 피부도 당연히 세포로 이루어졌을 텐데 왜 세포가 안 보이느냐? 넌 대학원생이면 배워서 상식이 그렇게 없냐? 일단 웬만한 세포는 빛이 통하도록 샘플을 얇게 만들고 이 손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세포를 볼 수 없는 거죠. 자,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내 몸의 세포를 관찰하고 싶으면 여기에 샘플을 받아와. 자, 50ml짜리 코니컬 튜브를 줬어요. 교수님이. 과연 얘는 뭐를 받아왔을까? 동물 세포는 식물 세포와 달리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 세포가 좀 더 관찰하기 힘들었고 처음에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지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학자들이 헷갈렸던 이유는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둘레, 바운다리가 없어가지고 잘 관찰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슈반의 연구 이전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나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에게 없는 세포벽이 있어. 그래서 로버트 후크님도 식물 세포를 먼저 관찰하신 것이고 너는 세포벽이 있구나. 부럽다. 뭐 별게다 부럽죠. 그죠? 자, 뭘 받아왔어요. 그죠? 교수님 이제 정자 짱 많고 싱싱해요. 그죠? 레베누크 시절에도 정자를 관찰했지만 그때는 정자가 세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장난감 현미경으로도 충분히 정자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제가 정자를 생성하자마자 저런 걸 여러 번 봤었는데 저 이전에 대학교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처음 하게 되는데 제 룸메이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뭐 생명과학과를 들어온 학생이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저는 신기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 몰래 밤에 실험실에 가서 학교 실험실에 가서 관찰을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정자가 그 친구의 샘플에선 관찰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친구가 그날 밤에 술 먹고 막 엉엉 우는 거야. 아 나는 애를 못 낳는 거야. 근데 뭐 애를 못 낳기는 개뿔.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해서 26살에 결혼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26살에 결혼하는 게 말도 안 되죠. 저 남자가 게다가 여자도 아니고 그죠? 뭘 남녀 차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들이 되게 제일 남자들보다 좀 빨리 결혼하는 경향이 그 당시에 있었죠, 그죠? 제일 먼저 결혼해서 아들 딸 하나씩 제일 먼저 낳아서 제일 빨리 키운 녀석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왜 그때는 정자가 잘 안 보였을까? 뭐 샘플을 갖다가 뭐 잘 좀 제대로 프리퍼레이션을 못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그 생식 능력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뭐 직접 자기가 관찰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좀 병원에 가보라는 거죠, 그죠? 자, 현대의 세포 이론 중 두 번째 명제.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약간 어려운 말이지. 구조적 단위 아까 얘기했죠. 스트럭처럴 유니트.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듯이 세포를 쌓아서 개체를 만든다. 구조적 단위라는 말은 맞아요. 기능적 기본 단위란 건 뭘까? 생물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실 거예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세포들이 모여서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올간이 되고 올간들이 모여서 기계,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룬다. 뭐 이런. 그래서 그 생명체의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씩 자르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본 단위가 세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생명체를 이루는 여러 구조를 들여다보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체의 기능은 세포의 기능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죠? 여러 가지 세포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액에 있는 적혈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나르는 기능을 하고 역시 혈액에 있는 백혈구는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물질들과 싸우는 그런 면역 반응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떠들 수 있는 이유는 제 성대 근육에 있는 근육세포들이 수축을 해서 공기의 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는 제 뇌세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명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쉬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자, 세포 배양 또 나왔어요. 안녕, 나는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배양 접시 위에 키우는 동물 세포야.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아세포라고도 하지. 여러분 피부 밑에 있어요. 혈압 조직에 있는 그런 세포다. 자, 배양액에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나중에 배울 성장인자 등을 넣어주면 행복하게 잘 자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번째 명제가 의미하는 대로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물학적 기능들이 기능 하나만 예를 들까요? 제가 지금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산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아침에 먹었던 여러 가지 분자들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그걸 태우고 난 후에 탄소들이 분해되면 탄소들이 가장 많이 산화된 형태가 뭐예요? 탄소 하나가 두 번 산화되는 게 가장 많이 산화되니까 그 문제가 뭐죠? 두 번 산화돼서 두 번 산화된 탄소다 해서 이산화탄소 CO2가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 게 이런 개체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 세포를 배양해도 똑같이 이 세포는 산소를 필요로 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다른 큰 분자들을 자르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아까 이 세포 배양액의 빨간색이 pH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한 지시약이라고 했죠. pH가 너무 낮으면은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은 노랗게 되고 pH가 너무 높으면은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고 세포의 배양액을 너무 안 갈아주면은 세포가 밖으로 내뿜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노폐물들이 쌓여가지고 노폐물들이 쌓여서 산성 노폐물들이 쌓여서 이 배양액이 노랗게 되죠. 또한 이산화탄소 항상 조금씩은 존재해줘야 돼요. 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이 이산화탄소 어느 정도 아주 조금씩 존재하는 그런 0.5% 정도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포를 자라게 할 때도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CO2 인큐베이터라는 곳에 이산화탄소 배양기에 넣어서 배양을 하죠. 이산화탄소가 녹아들면서 이 pH 7.4 정도가 되면 이렇게 예쁜 빨간색이 나오게 되는데 무슨 이유로 이산화탄소 분배가 가스가 다 했다거나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 pH가 올라가면서 왜?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녹으면서 pH를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은 이 빨간색이 보라색이 되죠. 큰일 난 거죠. 세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개체가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처럼 역시 배양세포들도 유사하게 산소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CO2를 밖으로 내뿜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동물 실험들을 이 배양세포를 이용한 실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게. 자, 여기 하고 있죠. 우리 세포가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이야. 우리 배양 접시의 세포들도 개체와 똑같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이를 세포 호흡이라고 한다. 호흡은 크게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호흡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호흡, 생리학에서 말하는 해부학이나 생리학에서 말하는 호흡은 우리가 횡격막과 갈비뼈를 이용해서 허파의 용적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숨과 내숨을 하는 게 호흡이죠. 또한
그런데 세포 수준에서의 호흡은 산소를 이용해서 커다란 분자를 작은 분자로 잘라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산소, 유산소 호흡이라고 해요. respiration. 왜 산소가 필요한지는 나중에 생화학 시간에, 그리고 제 강좌 리스트에 있는데 거기 생화학 리스트 중에서 글라이콜라이즈, 태당작용, TCA 회로, 그리고 전자 전달기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명제에 나타난 것처럼 개별 세포의 기능을 연구하면 전체 개체의 기능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포 호흡에 미치는 세포 호흡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약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약물을 테스트해야겠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실험 동물 마우스 같은 걸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하고 배양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하고.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하면 마우스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마우스에선 되지만 사람에서 안 될 수 있지 않냐. 물론 최종적으로는 임상 실험을 해야 되겠지만 임상 실험, 그렇죠? 발론티어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전철 타고 가시다 보면 임상 실험에 참여하실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임상 실험에 참여하신 지원자들에게는 소정의 참가비, 차비점, 돈을 더 드립니다. 그런 거 보셨죠, 그죠? 임상 실험을 해야 되겠지만 임상 실험을 하기 전 단계에는 전임상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세포를 이렇게 배양한 상태에서 여기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현대의 세포 이론의 두 번째 명제대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적 기능을 우리 배양된 세포도 그대로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배양 세포로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현대의 세포 이론 세 번째 명제,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가 분열해서 생겨난다. 그렇죠? 세포는 절대 저절로 생겨나지 않고 기존의 세포가 분열해서 만들어진다. 물론이지, 그렇죠? 동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그런데 세포의 이론의 현대 세포 이론의 세 번째 명제 중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 이게 뭘까? 지구 최초의 세포, 그렇죠? 분명히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는 세포가 없었어요, 그렇죠? 생명체가 없었죠. 언젠가 지구 최초의 첫 번째 세포가 태어났겠죠. 물론 지구가 굉장히 넓으니까 여기저기서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포가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시간을 따져보면 어느 한 세포가 그래도 저기 지구 반대쪽에 있는 세포보다 0.01ms라도 먼저 생겼다거나 분명히 제일 처음 생긴 세포가 있을 거예요. 그 세포는 세포가 아닌 무언가 잘 모르죠, 그죠? 이 최초의 세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현대 세포 생물학의 발전과 더불어 기존의 세 가지 명제에 이어서 새로운 세포 이론에 몇 가지 명제가 더 추가되었다. 첫 번째 뭘까? 현재의 세포 이론 중 네 번째 명제, 세포 내부에서의 에너지 흐름이 있다. 에너지. 우리 살아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지금 떠들려면 뭔가 먹어야 되죠, 그죠? 뭔가를 안 먹으면은 제 몸에 축적된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죠?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옆과 같은 대사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가 들어오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고, 그죠? 세포 안에서 작은 분자들이 모여서 큰 분자가 될 때,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레고 빌딩 블록 같은 거, 레고 블록으로 조립해가지고 커다란 걸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밤새서 레고 블록을 만들고 배고프니까 밤에 라면 끓여 먹고, 그죠? 하지만 큰 분자를 갖다가 부수는 데는 크게 에너지가 들지 않죠, 그죠? 그리고 되게 큰 분자가 쪼개질 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레고로는 약간 설명하기 힘들고, 여러분들이 한겨울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잘 안 버리고 오래 쌓아놓으면은 이상하게 거기서 막 열이 나고 그런 경우를 봤을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열이 나는 거.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예전 또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예전 80년대 대학생들은 술 먹고 집에 안 가고 길거리에서 잠자는 게 무슨 낭만처럼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안 되는가. 그리고 무슨 당시에 이제 쓰레기 적시장 같은 데 있었죠. 거기 보면 이제 연탄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잔대든가 겨울 추운 날 그러다 잘못하면 얼어 죽는데, 그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쓰레기 하치장 같은 데 가끔 자던 제 주변에 친구가 있었는데 따뜻하다고 해요. 거기서 계속 이런 큰 분자들이 분해되면서 열 에너지가 밖으로 발생하니까, 그죠? 이런 흐름들이 세포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 이유도 우리 세포 안에서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대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열 에너지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세포 이론 다섯 번째 명제 뭡니까? 세포는 세포 분열 시에 세포 분열할 때 세포에서 세포로 전해지는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 DNA를 갖다 쪼개서 더블로 불려서 두 배로 불려서 자기들의 딸세포라고 해요. 나눠지는 세포를 나눠준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좀 더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죠. 이건 나중에 분자생물학 시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화적인 표현일 뿐. 여섯 번째 명제는 뭘까? 모든 세포는 구성 성분이 거의 같다. 촌습이라 촌습 CHONSP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인 그죠?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순서대로 그죠? 제일 많은 게 뭐 탄소 이런 식으로 세포를 구성하는 원소뿐 아니라 다른 큰 분자 단백질, 핵산, 지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도 모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 대개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세포란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의 세포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세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았지. 이제 문제 아시겠죠, 그죠? 그렇다면 세포란 정말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니? 세포 이론 두 번째 명제대로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그렇게 definition 정의만 하면은 뭐 세포가 무엇인지 좀 애매한데 약간 설명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 세포의 정의하고 설명하고 좀 다르죠. 예전에 생명과학은 정의의 학문이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시험 문제를 잘 안 내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 때 은사님들은 시험 문제 그런 거 많이 냈어요. 앞에는 뭐 설명 큰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 뒤에는 용어 설명, 다음 용어들을 설명 또는 정의하시오. 정의 definition은 사전적 의미대로 이 간결하게 그 의미를 갖다가 정의하면 되는 거고, 설명은 사실 정의보다 약간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거죠. 설명과 정의의 차이점은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의로 하자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자, 세포를 개념적으로 정의하자면 define 하자면 세포의 definition 생명체의 structural, functional unit라고 하겠지만 물리적과 실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될까? 세포 안의 공간을 세포 외부와 내부로 나누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세포막이야.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포 안에 여러 내용물을 아우르고 있는 끈적끈적한 물질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는 이제 설명하는 거죠.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질 안의 여러 세포의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뭐 골지체, 소포체, 핵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정의하는 것은 어때요? 아주 복잡하지만 나름 잘한 정의죠, 그죠? 세포 소기관이 뭐냐고 그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 자, 지금까지 세포의 발견에 대한 역사와 세포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챕터에서는 세포의 구조와 세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거죠.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내 세포 안에 이건 뭐고 저건 무엇인지, 이건 뭔지 알죠? 미토콘드리아, 이건 세포 핵. 나도 생명체니까 나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테고 내 몸 안의 세포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테지만 하나도 궁금하잖아. 이런 자세 좋지 않죠, 그죠? 자, 그럼 다음 시간 제 2장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